자, 이번 시간에는 키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사실 이 UI 부분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이 키입니다. 개념적인 어려운 거야. 당연히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나 어떤 그림을 뭐 선으로 내가 직접 그린다거나 하는 거는 이런 건 당연히 어렵지만 개념은 얘가 제일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배워볼게요. 키. 일단은 플러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위젯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A 위젯이 있고 B 위젯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 화면입니다. 화면. 이게 화면이 아니라 이거를 어떤 배열에다가 넣었다고 할게요. 어떤 리스트에다가. 자, 리스트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실제 이걸 화면에다가 뿌리면 리스트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A, B. 여기가 0번지고 1번지고. 그럼 이걸 이제 순서대로 뿌리면 A, B가 이렇게 뿌려질 거예요. 이게 이제 화면입니다. 그러면 이 뒷단에서 얘를 이제 렌더링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뒷단에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컨테이너라고 할게요. 얘도 이제 컨테이너면 같은 타입의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정보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컨테이너 타입의 어떤 데이터, 그리고 컨테이너라는 타입의 어떤 데이터가 매칭이 되는데, 우리 그 위젯이 스테이트 리스 위젯이랑 스테이트 풀 위젯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좀 다른데, 얘를 이제 스테이트 리스 위젯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이 정보를 계산해서 여기 위치고 여기 위치야 하고 계산을 해서 여기다 딱 매칭시켜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잘 그려져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뭐라 할 거냐면, 그러면 이 전체 위젯은 스테이트 풀 위젯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뭐라 할 수 있냐면, 이 모든 걸 감싸고 있는 위젯은 스테이트 풀 위젯이어야 돼요. 상태가 있는 위젯. 그래서 이 리스트가 상태 정보예요. 이게 상태 값입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의 위젯이 여기 들어가는 안에 들어가는 위젯이 스테이트 리스트라는 겁니다. 자, 이때 내가 이제 리스트의 정보를 바꾼 거예요. A, B로. 그럼 여기 이제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시 렌더링 해야 되거든요.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다시 렌더링 해야 되는데, 다시 렌더링 할 때 먼저 계산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자, 계산을 먼저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원래 여기 위에 이제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고, 밑에도 컨테이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뭘 보냐면, 여기 컨테이너인데, 이제 변경된 정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변경된 정보가, 여기 보면, 원래는 이 자리에 A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 자리에 B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산해 보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B고 여기가 A란 말이에요. 근데 비교를 할 때 뭘 비교하냐면, 상태가 변경이 되면
비교를 하는데 얘랑 비교를 하는데 비교할 때 얘가 B든 이런 건 상관없고 같은 타입인지만 봐요. 그럼 원래 이 자리가 컨테이너 타입이었잖아요. 그리고 얘도 컨테이너 타입이니까 같은 타입이니까 타입이 일치하네 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에도 타입이 딱 보고 얘도 컨테이너 타입이고 얘도 컨테이너 타입이니까 타입이 일치하네 해서 타입만 일치하면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타입이 일치하면 렌더링이 된다는 거예요. 렌더링의 조건이 이 두 개예요. 상태가 변경이 되면 같은 타입인지만 체크하고 그림을 그려요. 이게 기본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시나리오가 조금 바뀌면 이제 여기 또 리스트가 있고 A, B가 여기 이제 A가 그려지고 0번지 1번지니까 이제 B가 순서대로 그려져요. 그리고 이걸 이제 계산하는 위젯이 있는데 이게 화면이고 이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산할 때 얘가 스테이트 풀 위젯이라면 완전 달라집니다. 일단 스테이트 풀 위젯이라면 일단 처음에 계산할 때는 여기 A 자리고 여기 B 자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상태를 변경을 해요. BA로 변경을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B가 들어오고 여기 A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얘랑 이렇게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B 자리에는 원래 A가 있었는데 타입이 이전에는 같았으면 그냥 넘겼잖아요. 얘는 타입을 안 봅니다. 뭘 보냐면 키를 봐요. 키. 그래서 내가 이 배열에서 그림을 그릴 때 여기 만약에 키를 내가 넣어놓잖아요. 1번. 얘를 키를 2번이라고 넣어놓으면 얘가 이제 키가 2번이고 얘가 1번이니까 키가 바뀌었잖아요. 비교를 해보니까 얘는 얘랑 비교하니까 얘는 키가 1이고 얘는 2네 해서 그림이 다시 그려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키를 이걸 안 만들잖아요. 키를 안 만들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왜냐면 타입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키를 비교하기 때문에. 키를 비교하고 나서 다시 렌더링을 합니다. 그럼 내가 키를 안 만들면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조금 이어서 하면 만약에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스테이트 풀 위젯이 생성자의 상태값을 넘겨받으면 어떤 상태값을 받으면 키가 없어도 서로의 상태값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키가 없어도 상태값이 달라서 렌더링이 됩니다. 자,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예제를 할 건데, 예제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로우라는 걸로 바꿀게요. 그리고 children이라고 하고, 여기 컨테이너를 하나 둘 건데, 얘 컬러를 레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헤이트를 150, 위더스를 150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길어질 건데, 얘를 세이프 어리아라고 해서 저 윗부분은 차지하지 않게 내릴게요. 자,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만들 거거든요. 얘는 이제 블루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체인지 할 거예요. 서로 변경을 할 건데 바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바꾸는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이 스캐폴드에 플로팅 액션 버튼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니까. 사이드에 아이콘이라고 하고요. 아이콘즈를 체인지 하는 거니까 변경이잖아요. 변경에 맞는 그림을 하나 넣을게요. 리로드라고 없나? 없네. 로드 없나? 이걸 넣을게요. 클라우드.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딱 클릭을 하면 이 두 개를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프레스라고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변경을 할 건데 변경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얘들은 이제 고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들을 배열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컨테이너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리팩터 가면 이게 단축키가 있는데 단축키가 안 먹어요. 컨트롤 알트 W인데 여기 컨트롤 알트 W 하면 안 먹거든요. 이게 버그인 것 같은데 툴이 리팩터에서 컨트롤 알트 W 해서 위젯 이름을 마이박스라고 할게요. 그래서 마이박스라는 걸 만들었죠. 여기 밑에 만들었고 이건 지울게요. 이건 지우세요. 자, 이렇게 마이박스를 만들었어요. 얘는 항상 레드잖아요. 그래서 여기 랜덤하게 어떻게 할 거냐면 색깔을 좀 줄 건데 색깔을 어떻게 줘야 되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컬러에 N 컬러는 컬러스의 프라이머리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내가 레드를 넣으면 레드가 되고 핑크를 넣으면 핑크가 되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이게 0번이 레드고요 1번이 핑크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랜덤으로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next int라고 해서 인풋을 하고 next int 맥스 크기를 컬러스의 프라이머스의 랭스만큼
이렇게 해서 넣고요. 이 M 컬러를 여기 넣을게요. 그러면 이 랜덤하게 마이박스를 생성할 때마다 색깔이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두 개 다 마이박스를 만들게요. 이렇게 저장할 때마다 색깔이 달라지죠. 그리고 얘를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거 두 개를 바꾸려면 얘가 이제 배열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얘가 상태가 스테이트 풀 위젯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Alt 엔터에서 스테이트 풀 위젯으로 바꾸고 여기에서 리스트 위젯이라고 하고 박스 G라고 할게요. 여기에 지금 뭘 넣냐면 마이박스를 두 개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박스 G를 여기 배열 있는 부분을 다 지우고 이렇게 넣을게요. 됐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박스에 얘를 왔다 갔다 변경을 할 건데 변경하는 방법은 일단 set state라고 해서 상태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박스 G에 remove at 해서 첫 번째 애를 빼요. 0번째 애를 해서 여기 다 놓을게요. 위젯 B에다가 다 놓을게요. 이게 실제로 박스에 0번지를 빼는데 빼고 나서 뭘 리턴하냐면 remove object position 그래서 해당 포지션에 오브젝트를 remove 해요. 그리고 나서 리턴은 뭐 하냐면 remove 된 오브젝트를 리턴해요. 그리고 remove 된 오브젝트를 얘가 받겠죠.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박스주에 add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B를.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걸 좀 간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주석 처리하고 박스 주에 인서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번지에 뭔가를 넣을 건데 뭘 넣을 거냐면 박스 주에 리무브해 0번을 리무브해서 그걸 다시 리턴 받아서 1번에 넣으니까 0번이 리무브 되면 얘가 리무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겠죠. 이 상태에서 리무브 된 거를 다시 여기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스왑이 되거든요. 스왑하는 방법이에요. 두 개를. 그래서 이렇게 해도 똑같이 동작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 되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일 처음에 배운 거예요. 타입만 비교해서 타입만 같으면 체인지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스테이트 리스 위젯이 아니라 스테이트 풀 위젯으로 바뀌는 순간 타입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키를 비교하기 때문에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키를 좀 생성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유닉 키라고 하면 자기가 랜덤하게 유니크 키를 생성해서 넣어주거든요. 유일한 키를. 그게 아니라면 뭐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value 키라고 해서 내가 여기에는 1번을 넣고 두 번째에는 value 키라고 해서 2번을 넣으면 서로 키가 다르죠. 1번, 2번. 이렇게 해서 넘기면 마이박스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럼 여기 생성자가 하나 필요하겠죠? 받으려면. 그래서 alt insert 해서 constructor를 만들 건데, 여기에다가 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는 키라고 해서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럼 오류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안 바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키 값을 누가 들고 있어야 되냐면 이 stateful widget 부모에 그 위에 widget 부모에 이 widget이라는 애가 이 키를 가져야 되거든요. 얘가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슈퍼에서 이 키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키 땡땡에서. 근데 이 문법이 안 먹어요. 여기 보면 이 슈퍼는 이 stateful widget을 얘기하거든요. 부모에다가 키를 넣어주려고 하는데 얘 지금 키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왜 안 들어가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개념을 좀 잡을게요. 이 개념을. 이게 왜 안 들어가냐면 플러터는 자바랑은 좀 달라요. 다른 언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생성자가 실행이 되면 자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내부 스택이 먼저 실행이 돼요. 내부 스택이. 그럼 내부 스택이 먼저 실행이 되니까 얘가 되는데 플러터는 생성자가 실행이 되면 내부 스택이 먼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돼요. 그러면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되니까 또 얘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되니까 결국 얘가 먼저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그럼 얘가 실행이 될 때 이 키 값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예요. 여기 키 값 이렇게 넣어줬잖아. 이렇게 하면 키 값이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생성자가 실행될 때, 자식의 생성자가 실행될 때 얘가 실행되는 순간 이 스택보다 먼저 실행되는 게 뭐냐면 자식의 생성자가 실행될 때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돼요. 그러니까 자식의 생성자가 실행은 먼저 되는데 될 때 자식의 생성자의 스택보다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돼요. 이 말은 뭐냐면 얘가 실행되는 순간 요 스택 실행하기 전에 이 부모의 계속 올라온 부모가 있겠죠.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되니까 얘가 키를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류나는 거거든요. 왜 키를 안 받아서 오류나냐면 얘가 바이너리 필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만약에 바이너리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초기화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initialized라는 키워드를 써야 돼요. 그 initialized라는 키워드가 땡땡입니다. 해서 슈퍼에다가 키를 넘겨줘야 돼요. 이 땡땡 문법이 initialized 키를 이렇게 넘깁니다. 땡땡 이렇게. 왜 이게 땡땡이라고 하냐면 얘가 이 중괄호로 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프리픽스로 키값을 넣어서 거기에다 넣어준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에다가
다트 파일에서 test.dat라고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void main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print에서 hi라고 하면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할게요. run test dat hi라고 실행이 되죠. 오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hi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A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클래스를 만들 건데 B라는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얘가 var로 아니 그냥 키를 두고 있어요. 변수를 하나 var 키를 하나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extend에서 A를 extend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비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요. 비객체를 이렇게 딱 만들고 여기서 이제 비생성자를 만들 건데 이렇게 그래서 print hello라고 print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생성자를 하나 만들고 print a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비객체를 생성하면 어떻게 먼저 실행이 되냐면 런하면 a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객체를 만들면 이 스택보다 부모가 먼저 실행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부모가 먼저 실행이 되는데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중괄호 해서 키를 받고 있으면요.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자, 키를 받고 있으면 키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키가 널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키를 내가 넘겨줘 볼 건데 여기에다가 코스라고 해서 넘길게요. 그럼 얘가 이제 코스를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 var 코스라고 해서 받을게요. 어떤 밸류를 값을.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똑같이 될 거예요. a 널 b. 그러면 여기서 받은 요 밸류 값 있잖아요. 코스. 이거를 키라고 합시다. 그냥 이 키 값을 이 부모한테 넘기고 싶은 거예요. 넘기고 싶으면 슈퍼 요렇게 해서는 요렇게 못 넘깁니다. 왜 못 넘기냐면 이 스택보다 얘가 먼저 실행되거든요. 근데 자, 여기 지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바가 아니라 파이널이잖아요. 파이널 키워드가 되면 여기 이제 this.key라고 적어야 돼요. 됐다. 반드시 초기화 해야 되거든요. 파이널이 되면. 자, 여기서 봐봐요. 얘를 다시 실행을 하면 A와 널이 뜨죠. 왜 A와 널이 뜨냐면 B를 실행하니까 B 객체가 실행될 때 A가 먼저 실행되니까 얘가 실행되고 얘가 실행이 되죠. 이렇게. 됐나요?
이게 근데 VAR이어도 뭐 테스트하는 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밸리어블로 할게요. 아니다. 파일런으로 할까? 파일런으로 할게요. 자, 여기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슈퍼해서 실행을 하려면 여기서 initialized 코드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키 값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나서 뭐 여기 내부 스택을 만들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내부 스택을 만드나? 이렇게. 아닌데. 여기 내부 스택을 뭐 프린트 B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A 실행되고, 얘가 먼저, 그 다음에 키값 들어왔죠? 코스라고. 그 다음에 B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값을 넘기려면 요 initialized 라는 문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initializer 문법을. 이게 정확하게 initializer라는 문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initializer 키워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땡땡이 initializer 키워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땡땡 슈퍼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생성자가 뭐가 먼저 실행되는지를 모르면 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바라면요, 뭐부터 실행되냐면, 내가 비객체 호출하면 비객체 스택이 먼저 실행돼요. 무조건 스택이. 자, 그럼 다시 넘어올게요. 자, 다시 넘어와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넘어가는 걸 알았어요. 키가 있으면. 부모한테 키를 넘겨주면. 근데 키가 없어도 요거는 이제 이 개념이죠. stateful 위젯은 키를 비교하기 때문에 얘가 키가 있어야 화면이 렌더링이 돼요. 키가 없으면 렌더링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키를 지워 볼게요. 다시. 다 키를 지웠어요. 키를 지웠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이 키는 개념 이렇게 한 번만 잡으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왜 바뀌지? 바뀌면 안 되는데. 뭐 제대로 안 됐나? 잠깐만요. 왜 바뀌지? 오류가 있나? 딴 거 좀 지울게요. 쓸데없는 거. 여기 좀 오류가 있나봐요. 완전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여기 테스트 다트로 잡혀있네. 얘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메인 다트를 실행할게요. 응? 메인 코드 하나 때문에 완전 얘를 이렇게 실행할게요. 마우스 클릭해서 런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좀 기다릴게요. 너무 꼬여서 그래요.
자, 이제 클릭을 하면 변경이 안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지우고요. 이 엔컬러를 받아볼게요. 컬러에 엔컬러 이렇게 받으면 여기서 엔컬러 올인하잖아요. 왜 올인하냐면 이 엔컬러는 변수는 얘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들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때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적으면 돼요. 위젯.엔컬러. 그러면 얘 거에 접근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게요. 알트 인서트 생성자를 딱 만들면 얘가 이제 엔컬러를 받잖아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위에 오류가 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컬러를 넘겨볼게요. 컬러스 레드, 여기는 컬러스 블루.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하면 잘 나오죠. 이번에는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넘겼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제 랜덤하게 데이터를 뽑은 게 아니라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stateful widget은 new 될 때마다 들어오는 생성자를 통해 들어오는 값이 여기 엔컬러에 담기잖아요. 그러면 상태를 가져요. 근데 이 상태가 이전에도 상태는 가졌잖아요. 어떤 상태를 가지냐면 다른 상태를 가지는 거죠. 이전에는 코드가 그냥 랜덤 코드여가지고 걔는 그냥 플러터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코드예요. 똑같은 박스고 뭔가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부모로부터 어떤 값을 받아서 넣기 때문에 얘는 상태를 가져요. 다른 상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하면 키가 없어도 변경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stateful widget은 생성자에서 상태값을 받으면 키가 없어도 렌더링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할게요. 다시 정리하면 일반적인 stateless widget은 상태가 변경되면 타입만 비교해서 같은 타입이면 그냥 다시 그려버려요. 근데 stateful widget은요, 상태가 변경돼서 같은 타입인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키를 봐요. 키가 달라져야지 렌더링을 합니다. 하지만 키가 없어도 생성자의 상태값을 받으면 키가 없어도 렌더링이 돼요.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그리고 이 코드 있잖아요. 아까 전에 그 슈퍼에서 키 넘기는 이니셜라이저, 그거랑 생성자가 실행될 때 생성자의 스택이 먼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된다는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요, 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요 개념만 잡으면 돼요. 배열에는 항상 키값을, 배열을 화면에 뿌릴 때는, 나열할 때는 항상 각각의 위젯은 키를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키가 없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키만 주면 돼요. 한마디로. 굳이 뭐 스테이트를 넘겨줘가지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키를 주세요. 키를. 모든 거. 자, 리액트도 이 키를 보고 그림을 다시 그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플러터도 키를 통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